여러분은 지금 몇 명의 친구와 연락하고 지내십니까? 스마트폰 주소록을 열어보면 수백 개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지만 정작 마음을 터놓고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어쩌면 한 명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익자 사무, 손자 사무. 세 부류의 친구는 유익하고 세 부류의 친구는 해롭다고 말입니다. 지난해 한 통계청 자료를 보고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50대 이상 성인 중 30%가 친한 친구가 한 명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들 중 상당수가 외로움으로 인한 우울증과 건강 악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가 어렵다는 것을요.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과는 퇴직 후 연락이 끊기고 학창시절 친구들과는 각자의 삶에 바빠 점점 멀어집니다.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친구 관계는 더욱 소홀해집니다. 그렇다면 공자가 말한 평생 함께 갈 수 있는 친구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런 친구를 알아보고 또 그런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공자는 논어에서 익자 사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직한 친구, 성실한 친구, 견문이 넓은 친구. 이 세 부류의 친구를 가까이 하면 인생이 유익해진다고 했습니다. 먼저 정직한 친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직한 친구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듣기 좋은 말만 늘어놓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귀에 거슬리더라도 진실을 말해주는 친구입니다. 40대 중반에 한 지인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잘 풀려 돈을 많이 벌었고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모두가 그의 말에 맞장구 치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 요즘 너무 교만해진 것 같네. 돈이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구나. 처음엔 화가 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친구만이 진실을 말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이익을 바라고 다가온 사람들이었죠. 결국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곁에 남아있던 사람은 그 정직한 친구뿐이었습니다. 정직한 친구는 여러분의 기분을 맞춰주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성장을 돕는 사람입니다. 거울처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성실한 친구입니다. 성실함이란 무엇일까요? 약속을 지키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며 꾸준히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쉽게 약속하고 쉽게 어깁니다. 한두 번 연락이 안 되면 금방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하지만 성실한 친구는 다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이 없어도 꾸준히 연락하고 작은 약속도 소중히 여깁니다. 제 친구 중에 30년을 함께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학 시절 만났는데 그 친구는 매년 제 생일을 한 번도 빠짐없이 기억해 주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짧은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엔 제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친구는 멀리서도 달려와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아 있어 주었습니다. 특별한 위로의 말도 조언도 없었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 주었을 뿐입니다. 그게 진짜 성실함이었습니다. 성실한 친구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극적인 순간에 나타나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저 묵묵히, 꾸준히, 오랜 시간 함께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마라톤에서 함께 완주할 수 있는 동반자입니다.
세 번째는 견문이 넓은 친구입니다. 공자 시대의 견문이란 많은 것을 보고 들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 세상을 넓게 보는 안목을 지닌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만의 틀 안에 갇히기 쉽습니다. 익숙한 생각, 익숙한 방식, 익숙한 사람들 속에서만 살아갑니다. 이럴 때 견문이 넓은 친구는 우리에게 새로운 창문을 열어줍니다. 50대 후반에 접어든 한 분이 있었습니다. 평생 한 우물만 파며 살아온 성실한 직장인이었죠. 그런데 정년을 앞두고 삶이 무료하고 답답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때 오랜 친구가 등산 모임에 나가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나이 들어 무슨 새로운 취미냐며 말입니다. 하지만 친구의 끈질긴 권유로 한두 번 나가보니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다양한 직업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자연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 친구 덕분에 삶의 새로운 장이 열린 것입니다. 견문이 넓은 친구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보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필요한 친구입니다. 이제 손자사무, 즉 해로운 세 부류의 친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자는 아첨하는 친구, 겉과 속이 다른 친구, 말만 번지르르한 친구를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아첨하는 친구입니다. 이들은 항상 여러분의 비위를 맞춥니다.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해도 칭찬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도 지지합니다. 처음엔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독약과 같습니다. 아첨하는 친구는 여러분이 성장할 기회를 빼앗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할 때 바로 잡아주지 않고 오히려 부추깁니다. 결국 여러분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고 중요한 순간에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의 진심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를 위해서 좋은 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러는 걸까요? 대부분은 후자입니다. 여러분에게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겉과 속이 다른 친구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다른 말을 합니다. 앞에서는 웃으며 악수하지만 돌아서면 험담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언제나 불안합니다. 진정한 신뢰를 쌓을 수 없습니다. 한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직장 동료 중 유독 친절하고 잘 대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고민도 털어놓고 가족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를 다른 동료들에게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왜곡되고 과장된 내용으로 말입니다.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없다는 자괴감에 빠졌죠. 이후로는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친구는 관계에 독을 퍼뜨립니다. 한번 배신당한 상처는 오래갑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는 말만 번지르르한 친구입니다. 이들은 말은 잘합니다. 유창하고 재치 있고 듣기에 좋습니다. 하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습니다. 약속은 쉽게 하지만 지키지 않습니다. 큰 소리 치지만 실행력이 없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더 위험한 것은 이들이 여러분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화려한 말과 계획에 현혹되어 실현 가능성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게 됩니다. 나중에 뒤통수를 맞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친구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공자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진짜 친구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가 깊어집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나빠졌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을 잃었을 때, 사업이 망했을 때, 아프거나 힘들 때, 그때도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이익이 없어도, 체면이 깎여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함께해주는 사람입니다. 또한 진짜 친구는 서로를 성장시킵니다. 만날 때마다 좋은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북돋우고 단점을 보완해 줍니다. 함께 있으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반대로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마음이 불편한 관계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설령 오랜 인연이라 해도 서로에게 해로운 관계라면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과연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인가? 우리는 좋은 친구를 원하지만 정작 자신이 좋은 친구인지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려면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정직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어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 말입니다. 물론 비난이 아닌 사랑으로, 공격이 아닌 배려로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침묵이 더 큰 해가 될 때는 말해야 합니다. 성실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연락하는 게 아니라 바쁠 때도 잊지 않고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작은 약속도 소중히 여기고 오랜 시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견문을 넓히는 것은 평생의 과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책을 읽고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친구들에게도 좋은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아첨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심으로 칭찬할 일이 있으면 하되 비위를 맞추기 위한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친구를 존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실되게 대하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합니다.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일관성 있는 태도가 신뢰를 쌓습니다. 불편한 진실이 있다면 직접 말하되 뒤에서 험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쉽게 약속하지 말고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화려한 말보다 작은 실천이 더 가치 있습니다. 친구는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좋은 친구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함을 표현하십시오. 좋은 친구는 하늘이 내린 선물입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고마운 마음을 자주 전하십시오. 작은 표현이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친구를 만날 시간을 내야 합니다.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꼭 얼굴을 보고 자주 연락하십시오. 관계는 노력 없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함께 성장하십시오. 서로의 꿈과 목표를 응원하고 어려움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 하십시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리고 좋은 친구가 없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만난 친구가 더 깊고 진실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려면 먼저 자신을 열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처받을까봐, 실망할까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용기를 내어 먼저 다가가십시오. 취미 활동이나 봉사 활동에 참여해 보십시오.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기 좋은 장소입니다. 목적이 있는 만남에서 자연스럽게 우정이 싹 틉니다. 과거의 인연을 되살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래전 친하게 지냈던 친구에게 용기 내어 연락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관계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무엇을 받을까 생각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십시오. 진심은 통합니다. 진정성 있는 관심과 배려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공자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30에 홀로 서고 40에 미혹되지 않으며 50에 천명을 알고 60에 귀가 순해진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는 게 아닙니다. 삶의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생기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진정한 친구의 가치는 더욱 빛납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인맥이 넓다는 것이 자랑이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수백 명의 아는 사람보다 단 한 명의 진실한 친구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50대, 60대가 되면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아온 셈입니다. 남은 인생을 생각하면 더욱 신중해집니다.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관계에 매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단순하지만 심오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며 견문이 넓은 친구를 가까이 하라. 아첨하고 겉과 속이 다르며 말만 번지르르한 친구는 멀리하라. 이 원칙만 잘 지켜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건강한 우정은 삶의 질을 높입니다. 외로움을 덜어주고 기쁨을 배가시키며 슬픔을 나눠줍니다. 좋은 친구는 인생의 동반자이자 거울이자 안식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친구 관계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물을 주고 가꾸어야 하는 정원과 같습니다. 관심을 기울이고 시간을 내고 마음을 쓰십시오. 완벽한 친구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부족한 인간입니다. 실수도 하고 상처도 주고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연을 맺기 어렵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도 좋은 친구를 만날 기회는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진심을 다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좋은 친구가 곁에 있다면 오늘 당장 연락하십시오. 감사하다고, 소중하다고 말해 주십시오. 내일은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공자가 2500년 전에 한 말씀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실, 성실, 지혜는 언제나 귀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우정은 시대를 초월한 보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평생 함께 갈 수 있는 친구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해로운 관계는 정리하는 용기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자의 지혜를 빌려 우리 모두 더 나은 친구가 되고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